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야당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당원들,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와 권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혀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체제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 자, 오 시장, 수도권은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견인하는 가 관건이다. 중도 보수 함께 할 수 있는 작업해야 한다라고 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실상 쓴소리를 한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죠. 박형준 시장. 합리, 상식을 존중하는 세력들까지 아울러야 된다. 뭐 자꾸 전쟁하냐. 특히 당 내에 이 세력들과 분화되어 있는 야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서 지방선거 임박했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쓴소리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방선거는 당대표 뽑는 선거 아니다.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 높이면 안 된다. 민심 천심이다. 장동혁 지도부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초선 의원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정성국, 박종훈, 김용태, 박수민 12월 3일 계엄 1년 장동혁 대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밝혀라. 사과하라. 계엄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라. 계엄과 선을 끊어라. 쓴소리를 초선들이 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중진, 초선들까지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 쓴소리한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을 때 이미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또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네. 속으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뭐 민생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민생은 지난 12.3 불법 계엄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국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민생 투쟁하려고 바깥으로 돈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12월 2일까지 빨리 예산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장면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외연 확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누구와 싸워서 외연을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것인지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지금 기획단장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맡았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윤핵관 세력이나 부정선거 음모로 이 세력들도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외연 확장이 되고 중도 확장이 돼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게 설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용태, 정성국, 박정훈, 박수민 이 초선원들 외에도 신동욱 최고위원이죠. 이분까지 이제 사과, 반성 이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절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불법 계엄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할지 말지 윤핵관 세력과 절연을 할지 말지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민심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지도부의 생각이 이게 도저히 그 민심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 가운데서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아직 그런 얘기하기 결심하기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네.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12월 3일이 불법 계엄 1년도 되지만 본인의 취임 100일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심을 얻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당 내부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선과 지자체장들이 중도 확장을 내세우며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선을 끊자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장 대표는 최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계엄과는 선을 끊자, 사과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흔들지 마라. 윤과 절연한다 해서 지지율 오를 거란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국민의힘 일부 쓰레기. 레거시 미디어. 민주당도 못한 쓰레기 XXX. 굉장히 격한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에 또 현역도 하셨고 대변인도 하셨고 당의 직책도 많이 하셨다. 우리 안용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선거는 중도가 좌우한다는 것은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다. 상식적이고 거기에서 반발할 수 있는 논리는 없죠. 우리가 이제 선거 앞두고 집토끼, 산토끼 논리를 펴는데 선거 때는 집토끼 잡을 필요도 없고 산토끼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 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인가 산으로 가는 게 먹이가 더 많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 토끼들 잡는 것이 선거 이긴 전략입니다. 집토끼는요 욕하면서 찍습니다. 산토끼는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토끼와 산토끼 중간에서 울타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도층을 잡는 게 선거의 승리의 요체입니다. 안용환 의원님이 또 이 서울 험지에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큰 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에코 챔버 이펙트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은 에코 그러니까 반영 자기 목소리가 그냥 벽에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메아리 방 안에서 그러니까 메아리 소리만 듣고 사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들과 똑같은 걸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지금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당을 끌어가는 거. 지금 크게 따지면 5%, 작게 따면 5%, 많은 15% 정도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당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 한 70% 정도의 목소리는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는 그들이 좌우를 합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니까요. 선거 내일 모레 나와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오세훈, 박형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조그만 방 안에서 회의하면서 그래 누구는 나쁜 놈이야, 누구는 좋은 놈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치가 양극단화되고 한국 정치는 특히나 양극단화되는 것은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대 포장됐고 과잉 대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부동산 폭등 엄청난 주제입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슈화시키지 못합니까? 매일매일 부동산 현장 찾아가서 서민들 이야기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황소 포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계속 그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지역을 돌면서 좋습니다. 지역 민심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런 부분들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핵심에는 선거에 이기는 것,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를 잡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항상 중도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보수의 상징이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 그 당시 후보의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중도적이었어요. 중도로 수렴되는 후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결국은 중도에 수렴되는 정치 또는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양극단에 끌려가는 정치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의 양극단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딱 양극단에 마마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정치를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의 절제, 그다음에 정치의 상식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양극단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적용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